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이 영상은 뉴캐슬과 관련된 가십을 바로 보기 위한 영상, 줄여서 뉴가바입니다. 이때 바로는 빠르게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정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영상의 미적인 부분도 덜어내고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 내용은 별도의 칼럼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일주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앤서니 고든의 재계약 소식이 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재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마도 2030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이아웃의 유무일 것입니다. 그는 관련 인터뷰에서 트로피를 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꼭 고든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즌 계약 연장을 했던 덴버니 또 한 번 계약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즌인 25-26 시즌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32살인 그는 속력이나 순발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노련한 수비 실력과 피지컬을 이용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맨시티전에서 위협적인 혼란을 잘 막아냈습니다. 덴버는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팀에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선수 생활을 뉴캐슬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덴버의 꾸준한 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처럼 팀은 계속해서 재계약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파비안 셰어나 롱스태프 등의 선수들도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팀이 안 좋은 성적 때문에 어수선할 때 중요 선수들의 재계약 소식은 다시 한번 팀이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고든의 재계약 이후 이사크의 재계약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최근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말미에 이미 재계약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사크는 챔스 진출에 대한 열망 때문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직 아무런 진전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사크는 이번 시즌에 챔스 진출에 실패한다면 다른 팀을 알아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실력 있는 선수가 큰 무대를 위해서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 본인도 그만한 자격을 가졌는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크가 보여준 실력은 대단했지만 이번 시즌 시작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참고로 아스날이 가장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사크의 계약은 2028년 6월에 만료됩니다. 먼저 뉴캐슬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입니다. 뉴캐슬의 득점력이 현재 저조하기 때문인지 주로 공격수들과 많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부임한 스포팅 디렉터 폴 미첼의 전 직장이 AS 모나코였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 선수들과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위주로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릴과 캐나다 대표팀의 공격수인 조너선 데이비드입니다. 그의 계약은 2025년 6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자유이적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프랑스 리그 선수인 파리 생제르맹과 프랑스 대표팀의 콜로 무아니입니다. 그는 현재 대표팀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리에서는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본머스의 앙투안 세메뉴입니다. 그는 중앙 공격수와 오른쪽 윙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앙투안 세메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른 팀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본머스전에서 앙투안 세메뉴 선수가 엄청 돋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브렌트포드의 브라이언 음베모입니다. 이 선수도 오른쪽 윙어가 주 포지션이지만 중앙 공격수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2026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노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첼시의 조시 아체안퐁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국적의 어린 오른쪽 풀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풀백을 영입한다고 해도 왼쪽이 더 시급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린 선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팀과 링크가 나고 있는 뉴캐슬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팀의 부주장인 키어런 트리피어입니다. 이 선수의 기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생활 논란도 있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대표에서도 은퇴하고 선수 생활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팀은 터키 리그의 페네르바체와 베식타스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판매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여름에나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리브라멘토가 불안한 점도 있고 당장 겨울 이적 시장에는 보강이 더 시급한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상의 늪에 빠진 칼럼 윌슨입니다. 사실 우리 팀이 지난 2년간 나쁘지 않은 성적을 유지한 데는 백업 공격수의 역할을 톡톡히 해준 윌슨 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런 공격수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윌슨은 항상 부상을 달고 다니는 선수이고 특히 이번에는 계속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앞으로 3경기나 더 복귀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윌슨은 나이도 많은 선수이고 내년 여름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판매하고 적절한 대체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윌슨에 관심이 있는 곳은 사우디 쪽 구단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적이 무서워 미루니 알미론입니다.
알미론의 포지션인 오른쪽 윙이 현재 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미론은 에디 하우의 지도하에 반짝 잘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반짝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를 팔려는 시도는 꽤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선수 본인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출전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껏 좋게 이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곳은 사우디 쪽 구단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비 반스입니다. 이 선수는 특별히 어떤 팀이 원한다기보다는 우리 팀에서 정리를 하려는 선수입니다. 사실 앤서니 고든과 하비 반스를 모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영입했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비 반스는 현재 전성기의 나이이고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든과 반스는 모두 왼쪽 윙을 선호하지만 에디 하우는 선발로 고든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고든은 최근 장기 재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 하비 반스가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윙의 백업 역할은 누가 하게 될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선수의 영입이 없다면 제이콥 머피 혹은 프로 계약을 맺은 유망주 트레반 사누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뉴캐슬은 현재 홈구장을 새로 짓는 계획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놓고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구단 측에서는 새 구장을 짓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PSR 규정과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지 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도시의 상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장을 짓게 된다면 아마도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짓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은 지금까지 이어진 도시의 상징성이 사라질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칼럼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맨시티가 APT 규정과 관련해서 프리미어리그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캐슬은 과거 맨시티의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승리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뉴캐슬에게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단 팬을 비롯해서 여러 뉴캐슬 관계자들은 맨시티의 승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뉴캐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별도의 칼럼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벌써 다음 시즌 예상 유니폼이 나왔습니다. 아직 매우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온 디자인만 봤을 때는 호불호가 꽤 갈릴 것 같습니다. 사실 뉴캐슬의 상징인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변주를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뉴캐슬과 똑같이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상징인 유명한 팀 중에 유벤투스가 있는데요. 마침 스폰서도 똑같이 아디다스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과거 유니폼들을 보면 아디다스가 그동안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에는 클럽별 등급이 존재합니다. 그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의류들의 종류나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그중 최고 등급은 엘리트 등급인데요. 현재 엘리트 등급에 해당되는 클럽들은 맨유, 리버풀, 아스날, 미넨, 유벤투스, 레알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25-26 시즌부터 뉴캐슬이 엘리트 등급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엘리트 등급의 가장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서드 유니폼의 디자인이 특별해집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미넨과 레알의 서드 유니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바로 아디다스 로고가 흔히 말하는 불꽃 로고로 바뀌고 디자인도 신경 쓴 느낌이 듭니다. 아디다스의 불꽃 로고는 보통 스포츠복이 아닌 일상복에 사용되는데 디자인도 마치 일상복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이쁜 디자인입니다. 지금도 축구팬들 사이에서 미넨과 레알의 서드 유니폼은 이쁘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게다가 요즘 패션계에서는 유니폼을 활용하는 블록코어룩이 유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유니폼은 아니지만 최근 뉴캐슬도 아디다스에서 이쁜 의류들이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아서 빠르게 품절되고 있는 의류들입니다. 이 중에서 레트로 저지와 트랙탑은 저도 구매했기 때문에 조만간 리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아디다스는 단순히 유니폼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이쁜 의류들로 팬들을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즌에 나오게 될 특별한 서드 유니폼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